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무신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지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탁지영 PD입니다. 이 모자는 일부러 약간 삐딱하게 쓰신 건가요? 오늘도 SBS 그 정문 앞에 연예부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 모자를 좀 스냅백을 삐딱하게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번 후다닥 뛰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후다닥 뛴 모양에 아무도 안 찍었더라고요. 도둑이야. 너무 빨리 뛰었나 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막 스캔하던데 나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뛰어서 언어 유희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천재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블 천재 이유석입니다. 왜 더블 천재? 지금 언어 위의 천재, 힌트 천재라고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천재가 두 번. 예. 구멍이 두 개, 천재가 두 개. 인재죠, 인재. 이중 천재. 오늘 뭔가 그 패션이 이거 안 그래도 이제 타피디님이랑 우리 소장님 두 분의 패션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매주 눈여겨 보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저도 이후에 눈여겨서 보거든요. 오늘 소장님의 패션은 좀 뭐랄까? 추위를 잘 못 견디는 스타일. 예. 이 약간 그 순돌이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면식 선생님. 말이야. 네. 홍수가 말이지.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아니 근데 소장님 패션은 늘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되고. 아니요, 되게 세련된 거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왜 갑자기 칭찬이세요? 왜냐면 그 주머니 안에 제가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뱃돈 찾아놓은 거 있어요. 네네네. 진짜? 네. 우리 안 그래도 아까 세뱃돈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얼마 그러니까요. 찾으셨어요? 저 대중적인 수준으로. 보통 얼마씩 주세요? 보통 뭐 5만 원? 뭐 어떻게 끝나고 저 대학생 조카들도 있고. 끝나고 저 절 좀 하게 해주세요. 절 좀 하겠습니다. 두 번 하지 마. 자, 배지훈님께서 드디어 노탁석 시간이 왔군요. 매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집 많이 알려주시고 기발한 힌트도 부탁드려요. 하셨고, 김유리님이 이야 내장 맛집 최고다. 메모 대기 중이에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내장 맛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내장 맛집? 내장 맛집. 기대가 되면서도 어떤 음식들이 나올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럼요. 네.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탁 PD님이 들려주시는 TMI 역사부터 들어볼게요. 네.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마거리 미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소를 35부위로 나눠 먹고 동아프리카의 보디족은 51부위로 나눠 먹는데 한국은 무려 120부위로 나눠 먹는다. 이렇게 경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소의 살코기를 비롯해서 내장까지 아주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었는데요. 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가 100미다. 1두 100미다. 해서 한 마리에서 100가지의 맛이 난다고 평을 했습니다. 이 내장이라는 건요 가축의 흉곽과 복광에 있는 기관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가축이 도축된 다음에는 여러 나라의 식문화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버려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뭐 맛있게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폐기하는 부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내장 대부분을 식용으로 활용을 하죠. 이 내장을 먹는 것도 당연히 이제 육식의 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 육식의 역사. 간만에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네. 현생 인류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과일 같은 식물성 먹거리를 위주로 섭취를 했는데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수풀이 감소하게 되면서 차츰 우리가 육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냥이 능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사체를 먼저 먹었습니다. 남겨진 사체를. 네네네. 근데 이 사체를 먹으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내장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장이라는 게 육식 동물한테 가장 인기 있는 부위예요. 왜냐하면 연하고 지방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이미 털렸겠구나. 그래서 감칠맛도 있어요. 인간이 내장을 먹기 시작한 건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사냥감을 한 마리 잡은 이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페루에서 여기 현지인들이 그 말 시체를 가지고 콘도르를 사냥하는 걸 봤는데 콘도르가 내려오면 꼭 내장부터 먹어요. 그렇지. 쪼아 먹지. 자, 우리나라는 근데 고려시대 전반까지는 불교 영향으로 살생을 금기시했잖아요. 그래서 육류조리법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몽골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누굽니까? 건조한 사막과 초원에서 가축만 가지고 식생활을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살코기 이외에 내장, 피 이런 거 먹는 조리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몽골군이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건조시킨 고기를 가루를 내 가지고 가축의 내장에 넣어서 먹던 게 그 유명한 뭡니까? 유럽의 소시지, 우리나라의 순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려 시대 원 간섭기 그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내장을 본격적으로 좀 먹기 시작한 거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다시 그 소를 잡는 게 금기가 되지만은 후대에 올수록 사대부들 사이에서 소와 관련된 육식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람들이 늘 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난로회라는 거예요. 난로회. 아, 그렇지. 난로회가 뭐냐면은 네. 음력 10월에 그러니까는 뭐 음력 10월이면은 이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겠죠. 그래서 그렇지. 숯불을 지핀 화로를 가운데 놓고 번철을 올려서 번철이 이제 옛날 프라이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고기랑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같은 걸 구워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심적이라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심적이 뭐냐면은 소의 염통을 얇게 점여서 양념 간장으로 간을 해서 구운 건데요. 이게 진나라 때 왕희지라는 아주 그 유명한 왕희지. 문인이 있었잖아요. 문장가. 그 왕희지의 재주를 알아본 사람이 소년 왕희지에게 우심적을 대접했다라는 고사가 있어서 사대부들 사이에서 우심적을 대접한다는 거는 아주 최고의 문인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었기 그렇구나. 때문에 요게 또 아주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소 말고도 뭐 규합총서라는 책에는 소 곱창, 곱창찜, 뭐 그리고 규곤요랍이라는 책에는 소의 뭐 콩팥, 천엽, 간, 위, 양 이런 걸 먹는 방법이 기록돼 있고 시의전서에는 이제 돼지 창자로 만든 돼지 순대, 그 다음에 이제 요록이라는 책에는 돼지 허파를 이용한 허파탕. 그리고 재민요술에는 양 창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도 먹었잖아요. 지금 많이 그렇지. 잊혀진 그 그렇지. 내장 요리가 양요리인데 양 창자를 이용한 양고기 순대구이, 그리고 산림경제에는 양의 간과 천엽을 이용한 회 같은 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하고요. 예. 일제시대 접어들면 이제 한우 스타일도 본격화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살코기가 또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머리, 내장, 뼈, 꼬리 등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내장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요. 슬프다. 그래서 내장은 부패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기 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은 인구 밀집지에서 요게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설렁탕에 살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코기와 함께 이제 내장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만화 같은 거. 그래서 서울 설렁탕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순살 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장도 들어가는 요리였기 때문에 서울같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된 거고요. 지금도 설렁탕에 옛날식 스타일은 이제 마나, 지라 이런 것들을 넣어서 끓이는 곳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내장 요리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맞아, 일본에서 맞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곱창을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호르몬 약기. 그래서 곱창 구이 그러면 이제 호르몬 약기, 뭐 곱창 전골 그러면 이제 호르몬 나베 뭐 이렇게 하는데 호르몬이 뭐냐면은 간사이벤, 그러니까 오사카 쪽의 사투리에서 호르모노, 요게 이제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버려지던 내장을 제일 조선인들이 가져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 먹으니까 이게 점차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제일 동포들이 이제 호르몬 약기집을 많이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요새 이제 땡플릭스에서 그 대부 다시 보고 있는데 대부에 보면 이제 시칠리아 나오잖아요. 이 시칠리아에도 소 내장 버거가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칠리아 역시 지주들의 괴롭힘, 수탈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이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 요리 역사에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이 연결돼 있지만 지금은 또 너무나 귀하고 고급인 요리입니다. 오히려 살코기보다 비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서민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 속에는 언젠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가치들이 숨어 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근데 그 순대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순대 얘기 많았고. 근데 사실 지금 뭐 삭피디님이 이제 그 뭐 소, 돼지 또 양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뭐 동물 말고 생선 내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보고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또 메뉴 중에는 예. 생선도 있죠. 네. 예예예. 곤이 이런 거 좀 너무 맛있죠. 이리 뭐 네. 오니.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행한 동안 등장하는 식당 이름들 정확히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우리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이 상호명, 위치 다 올려놓으니까요.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가볼까요? 네네. 예. 자, 부산으로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내장 구이하면 역시 곱창, 양, 대창구이 이런 걸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곱창 좋지. 우리 또 웅디가 좋아하는 메뉴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곱창. 그렇습니다. 예.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치읓집인데요. 여기는 한번 확장 이전을 하셨고 지금은 사실은 곱창구이집 치고는 드물게 빌딩의 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4층?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손님들이 꽤 많다는 건 단골 이제 확보가 됐다는 얘기고 굉장히 실내가 넓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곱창집 좀 작은 데들은 구울 때 연기가 꽉 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조금 이제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 상당히 좀 쾌적하게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곱창, 뭐 대창, 뭐 양 이런 것들은 그 모둠으로 드실 때 각기 구워야 하는 굽기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마늘 양념이라도 되어 있으면 타기도 쉽고, 근데 여기는 전문가인 사장님 직접 구워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반찬으로는 뭐 백김치도 있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배추김치도 있고 또 시골에서 직접 메주를 띄워가지고 만든 된장을 또 가지고 온 거를 테이블에 올리기도 합니다. 장아찌도 상당히 맛있고요.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부추무침이 있겠죠. 저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뭘 시켰냐면 양곱창 모둠을 주문했습니다. 양곱창 모둠. 그럼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웅디 양곱창 모둠. 양이요. 양과 양이지. 곱창이지. 곱창. 예. 그리고 염통. 염통. 네, 들어가 있고 대창도 보이네요. 대창도 있고 감자도 있다 감자. 감자 버섯도 함께 이제 곁들여 이제 나옵니다. 기름이 대창에서 흘러나오면 저 감자 얇게 슬라이스하면 너무 맛있지. 이게 그 기름에 구워야 그렇지. 진짜 어디 무슨 포테이토 칩이랑 비교할 그렇지. 때가 안 되고요. 네네. 아까 잠깐 나왔던 부추 무침을 또 살짝 기름에 지져가지고 드시면 정말 쌈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따 힌트를 내가 뺏을 거예요 또. 한번 아예 나가더라.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둠 곱창구이를 주문해서 구워주시면 가장 먼저 뭘 줍니까? 먹으라고. 양이요. 천엽. 아니 생천엽. 염통이죠. 간? 염통이죠. 염통. 양김머리가 예. 제일 빨리 그냥 아니 설익어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가게마다 다른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통은 염통이 가장 빨리 구워지고 가장 상대적으로 얇아요. 예. 그래서 염통을 보통 구워가 제일 먼저 주시고 염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한 맛이 나죠. 그쵸, 피 맛이 나죠. 심장이기 때문에 피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양이 다 아시는지 뭐 사실 우리 코너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소의 네 개 위 중에 첫 번째 위잖아요. 양긴 머리. 이건 씹을 때 약간 눈 밟는 소리가 납니다. 뽀드득 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창자 쪽으로 내려오면 대창은 어떻습니까? 대창을 씹어 드실 때는 정말 무슨 소나기 쏟아지듯이 기름이 그냥 탱글탱글한데 흘러나오죠. 부산은 예. 대창을 이제 처음에 이제 뒤집은 대창이 이제 라바처럼 생겼거든요. 예. 부산에서는 이걸 잘라서 나중에 기름을 좀 빼줍니다. 일부러. 예, 서울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예. 동그랗게 잘라서 그렇지. 예, 그냥 기름째로 안에 먹는데. 기름이 들어있는 상태로 많이 드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산 분들이나 이 부산의 식당들 뭐 양 곱창 구해주는 집들은 이 대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렇죠. 서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근데 정말 대창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그 자체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하죠. 네, 그렇죠. 뭐 응고되면 뭐 좋을 건 아니겠지만 500만 칼로리. 예, 먹을 때 이 정말 진한 기름 이걸 뭐 놓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 곱창이 있겠죠. 곱창은 이 집은 상당히 부드럽고 연하고 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좋죠. 사실은 이제 곱창 중에 조금 말라 있거나 조금 질깃한 집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보들보들한 보들레르 스타일이고 이건 이제 특제 소스 좀 아시죠? 마늘하고 그다음에 뭐 땡초 예. 부산 분들이 좋아하시는 매운 맛있겠다. 고추 아. 흠뻑 넣은 특제 비법 소스에다가 푹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양곱창 모둠을 쭉 먹어 치운 다음에 곱창 전골까지. 곱창 전골이 그렇죠. 좋아요. 네. 저는 곱창 전골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우동사리. 예, 그치 뭐 저기 뭐 우동, 당면, 라면사리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뭐 가격도 좀 있는 데다가 배가 부르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이왕 가실 거면
구이와 전골은 함께 드시는 게 이왕 소 기름으로 위장치를 하겠다고 싶으면 두 개를 다 시켜서 마지막으로 얼큰하고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로 마무리하시면 근사한 또 내장구이 한 판, 또 전골 한 판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 이 괜찮네. 정도 열량이면 예. 바로 이날부터 주무셔도 돼요. 언제까지? 겨울잠, 겨울잠. 예, 동면에 들어가셔도 봄까지 체력이 예, 따뜻할 걱정 때까지. 없습니다. 예. 제가 원래 곱창 많이 하거든요. 아, 정말요? 1년에 한 20야드 정도 먹습니다. 20야드요. 네. 저는 진짜 놀란 게 몇 번 있었는데 소장님이 이제 그 매일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워낙 뭐 인싸하시니까. 근데 소장님의 약속의 8알은 거의 다 곱창집이에요. 오. 내장 많이. 진짜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차라리 외과 의사를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예. 아니, 오죽하면 직함이 소장이겠어요. 소장. 오늘 왜 이래? 아니 이 배수진님께서 야 이 방송 무서운 방송이네. 운동하고 와서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는데 코에서 지금 곱창 굽는 냄새가 나요. 네, 여러분 말씀하셨고. 기억하십니까? 저희 코너에서 샐러드 이런 것도 아이템을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웅디의 어떤 천대와 멸시와 멸시를 받았던 업신여김. 냉대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샐러드 쪽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우리 아이템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네. 귀옥에서 지워버렸어 그날. 예. 그래서 어쨌든 모듬이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소의 다른 부위 내장을 드시면서 각기 다른 향과 맛 또 식감과 정말 그 맛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한 불판 위에서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곱창이라는 게 그 고비라는 게 네네. 내장 지방인 거죠? 아니요, 소화액이 남아있던 그 소가 먹었던 것과 결합돼 가지고 응고된 상태. 그럼 위벽? 아니죠. 그럼 뭐지? 소화액이 응고되는 거죠. 소화액 자체가 예, 예. 응고된 거? 그러니까 곱창이랑 대창이 좀 다른데 곱창의 곱은 이제 소화액이 응고돼 있는 거고 이제 대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바깥쪽에 붙어 있는 바깥에 기름인데 있는 뒤집은 기름을 거잖아요. 뒤집은 거예요. 네. 짝대기를 넣고 이렇게 뒤집으면 그래서 기름을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소의 뭐 양, 그다음에 벌쥐비, 그다음에 천엽, 뭐 소창, 막창, 홍창 이거는 위고요. 지금 말한 소의 대창은 창자예요, 창자. 소창 큰 창자인 거죠. 네네네. 4350 쓰시는 분은 곱창 대창 다 먹고 깍두기 양밥까지 먹어야 온전히 다 먹은 느낌이 제대로 들어요. 드시는 줄 좀 아는 깍두기를 약간 제대로지. 조자려가지고 아, 조사가지고 맛있겠다. 볶아주는 거. 강수경님이 내장류가 건강에 안 좋다는 말들이 있던데 진짜 그런가요? 대창에 환장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매일 먹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요산 수치가 매일 높은 먹기도 분들은 하는데. 또 좀 네. 조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맥주? 그러니까 요산에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맥주 그리고 이제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이제 내장류. 소기름. 아 네. 그렇구나. 뭐 제가 드릴 말씀하는데 탁피디 본인의 풍이나 좀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아니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요산 수치가 높아서 내장이 건강에 안 좋은 것보다 가게 살림에 좀 안 좋아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치, 비싸. 요새 그 모듬을 하나 시키면 진짜 그 10,000원짜리 내장 줘야 돼요. 내장. 비싸. 맞아요. 너무 비싸. 근데 참고로 이 집 가격을 좀 많이 말씀드리면 이 집은 양곱창 모둠구이가 양곱창 모둠이 1인분 250g에 21,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렴한 편이지. 다른 비싼 데 다른 비하면. 데보다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요산 관련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한 분의 말씀이 굉장히 애잔하면서 가슴이 아프게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장 요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장 식당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것은 심장을 의미하는 우리 순 우리말입니다. 식감이 쫄깃하고요. 구이나 볶음 요리에 주로 쓰이고 있죠. 이 부위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염통, 2번 천엽, 3번 허파. 힌트.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하고 이것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맹꽁이 아닙니까?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심장의 순 우리말이 뭐냐고요. 영 통하지 않네. 영 통하지가 않아. 그럼 이제 그 제 반응까지 지금 아니 이거 했는데 아, 열심히. 아니 제 반응까지 예상을 하신 거예요? 영 통하지가 않네. 야 벤투 감독의 그 빌드업이네 이거는. 우디의 이거- 반응까지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바닥이죠 뭐. 아유 올해 장난 아니네. 영 통하지가 않네. 요즘 뭐 좋은 거 드세요? 내장이요. 연말에 이어서 올 연초도
참 어디 죽지 않네요. 컨디션이 아주 좋으신 이야. 소장님의 힌트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핫비트도 했는데 제가. 오케이.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패닉의 달팽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어요. 노탁스의 맘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과 함께 오늘 내장 맛집 알아보고 있죠. 8798 쓰시는 분이 힌트 요정의 귀한 2023년 뿌시겠어요. 사랑해요 요정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 그 웅냥 여러분들께도 세뱃돈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배 아직 제가 받을 연차가 안 됩니다. 그래요? 53인데요. 어이구. 조용하십시오. 개인 정보를 어디다가. 아까 나 그 현금 장난 아니네. 부자 되세요. 그렇게 고액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요즘에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자기 옷에다가 저렇게 많은 돈을 쑤셔받고 다니는 사람은 저도 처음 봤어요.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졸부들이 현찰 좋아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졸분 걸 인정하시는 아니 거예요? 졸부가 내려고 하는 졸부근성이라는 게 아닌데. 그래도 손에 쥐었을 때의 충만감이라는 그럼요. 있지. 조금 가까이. 네, 그럼. 이주영님께서 한박집 사장님께서 허지웅 씨를 틀어주셨는데 고요한 분위기였는데 힌트가 나오자마자 손님분들이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났어요. 행복합니다. 근데 약간 오늘 놀랍긴 했어. 그렇습니까? 예, 이 리액션까지. 이거. 근데 거기까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맹꽁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떻게 리액션을 먼저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대단한데. 혹시 네. 아니에요. 예. 왜? 아니에요. 저런 게 제일 싫어. 예. 아니, 저 혼자만 간직할게요. 예. 최정숙님께서 세 분의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서 일부러 보는 라디오 안 보고 목소리만 쭉 듣다가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로 세 분 모습 확인하고 혼자 막 웃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었어요. 하고 흐흐흐 멋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사라진 거죠. 이게 미처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근데 저는 목소리만 들으면 덩치가 엄청 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다들 그 말씀을 아주 공통적으로 하세요. 저는 굉장히 여성적인 외모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목소리만 들으면. 왜?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설득력이. 뭐. 예. 알겠습니다. 통하지가 않네. 제가 어제 밤 늦게 그 굉장히 매운 무뼈 닭발을 먹었는데 그래서 속 쓰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듣든지 배가 안 고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도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첫 가게 나오자마자 예. 배가 고프네요. 이제 우리 웅디의 쓰린 속을 달래줄 기가 막힌 해장국을 우리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예. 우리 두 번째 맛집 바로 가볼게요. 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명 가까워. 삼각지역과 가까운 가까워. 거기 대구탕 골목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있는 지읒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읒집에 생선 내장탕이라고 있어요. 대구 내장. 내장. 대구 그렇지. 내장탕이라고 내장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전골식으로 끓여주는데 아주 칼칼한 국물에 아주 녹진한 이 대구 내장이 투실투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사진 딱 잔뜩 보니까 들어있고요. 이거 맛있겠네요. 거기에 마늘, 이 집의 양념의 특징이 마늘이에요. 마늘을 쫙 빤 마늘을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위에다가 미나리를 내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수북하게 올려주죠. 그래서 한 소끔 끓고 나면
이제 내장을 이제 그 칼칼한 국물에 살짝 적셔서 예. 이제 미나리부터 드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입맛을 좀 돋운 다음에 그 향기로 그 다음에 이제 국물과 함께 내장을 떠요. 네. 그리고 내장을 이제 씹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아, 이 방금 제가 이제 가게 사진을 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네네. 진짜 오늘 뭔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장 중에서도. 전에는 이제 우리 그 소장님이 방송 맛집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도 네네. 뭐 S사가 그러니까 SBS가 알려준 맛집, 네. 뭐 K사가 알려준 맛집, M사가 알려준 맛집 이렇게 그런 집들이었어요. 오늘은 남달라. 네. 오늘은 방송 3사가 극찬하는 야 오늘 남달라. 방송 3사 CNN, BBS, 알자지라. BBC구나. 근데 이 집은 진짜 소장님의 찐 단골집이에요. 아, 그래요? 소장님이 정말 엄청 자주 가는 집이고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할 대목은 이런 집들이 의뢰 그렇습니다만은 해장하러 갔다가 네. 또 먹게 돼. 맞아. 네, 진짜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 이 집은. 국방부랑 네. 영산경찰서 소속 예.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값이 일단은 저렴하고. 맞아요. 저기 지금 사실상 청와대 앞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대통령 네. 집무실 앞인데 여기 그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게 아, 이 미치겠는데? 정말 국물도 시원하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국물 육수 계속 추가되고 아. 무슨 저 미나리도 추가가 되고요. 그거 얘기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여기 아가미 대구 사- 젓갈이 있어요. 아가미 젓갈. 대구 살튀김. 대구 살튀김? 그래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가미 젓갈만으로도 소주 한 병 가격입니다. 그거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이것도 이제 계속 갖다 주고요. 아가미 젓갈? 네. 아가미 대구 젓갈? 아가미로 젓갈을 담근 건데 어. 약간 이제 무랑 썰어가지고 같이 그냥 이거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안주한 감칠맛 장난 요리가 아니에요. 될 만한 것입니다. 안 근데 먹어봤어요. 네 여기다가 대구 튀김이 있습니다. 대구 튀김? 대구살을 튀겼는데 얼마나 절묘하게 튀겼냐면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찹쌀 탕수육처럼 전분으로 해서 이게 진짜 바삭바삭하게 계속 이게 눅눅해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 또 들어있는 대구살은 슈크림 같아요. 맞아요. 크리미해서 네. 그냥 씹으면 이 대구살이 들어있었나 그러는데 네. 사실 무슨 치즈튀김이나 슈크림 뭐 그거처럼 정말 이게 부드럽게가 그래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피시앤칩스 가게에선 이 집에서 좀 배워 가셔야 돼요. 네, 오히려 네. 이 대구살을 네. 잘 발라서 네. 정말 부드럽게 튀겨내는데 이 정말 이 튀겨내는 이 온도와 맛있어. 그 시간이 맛있어. 이 집의 어떤 최장점이죠. 그냥 일반 그 빨간색으로 조리한 대구탕하고 많이 다른가요? 여기 맑은 탕도 있죠. 맑은 탕 말고 요즘 오늘 소개해 주신 요 탕이 예. 맛이 매운탕. 일반 그런 대구탕과 많이 맛이 다른가요? 일단 시원함의 깊이 국물의 깊이가 완전 달라요. 네, 다른 좋고요. 집보다 내장이 많이 들어가. 내장이 많이 내장 진짜 들어가요. 많이 듬뿍 넣고요. 그다음에 일단 마늘 향이 마늘 굉장히 향. 강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아. 이거는 맑은 탕을 시켜도 마늘은 뭐 똑같이 맞아요, 넣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맛. 아. 네. 그리고 여기서 맛있겠다. 그대로 드신 다음에 이제 뭐 저녁 겸 해장 겸 술을 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밥을 볶아요. 그렇지. 또 밥을 볶아도 또 맛있어. 그것도 다시 자 그만 먹고 밥 먹고 가자 그랬다가 어? 한 병 더 주세요 이렇게. 뭐 특별한 뭐가 들어가나요? 이 집에서 이 소시 타는 것을 예. 그냥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눌게 이렇게 밥을 눌게 이렇게 그렇지. 바싹 볶아주는데 그럼 이게 그대로 밥 안주가 되는 거죠. 국물을 좀 남긴 다음에 그 국물이 이제 쫄아들면서 이 그 볶음밥의 메인 맛을 책임지는 거죠. 바닥에는 약간 그 마이야르 반응 이렇게 일으킨 그렇죠. 잔여물들이 싹싹싹 긁어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푸듯이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동그랗게. 너무 맛있겠다. 그거를 세상에. 하나 들고 아가미 젓갈을 차가운 아가미 젓갈 하나 올린 다음에 이제 아가미 젓갈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정말요? 그 이제 무슨 기본으로 나온 기본. 누가 묘사 좀 해주세요. 그거 일단은 뭐 비슷한 거. 대구라는 생선 중에서 가장 쫄깃쫄깃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양념을 빨갛게 묻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기 명태회 명태 식혜 명태 식혜 같은 느낌이 그런 좀 납니다. 느낌이에요. 오징어 아. 젓갈보다 더 쫄깃쫄깃해요. 네. 진짜. 그래서 짧게 다진 살을 넣고 무와 같이 무칩니다. 무생채와 같이. 이게 무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지읒집이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골목에- 저 주변이 근데 주차하기가 애매해. 그 앞에 굉장히 유명한 곱창집이 하나 있잖아요. 예. 네, 그 앞에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차장까지. 대단하십니다. 오늘 뭐 괜찮은데 힌트부터 해서. 모든 거에 이제 노력하는 그런 이윤석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박 3일 준비하고 오시나 봐요 요새는. 힌트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기 퀴즈를 내가 아침에 듣는데 어떻게 2박 3일? 자. 내가 진도준이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맛집 가볼게요. 네. 자, 저는 충정로로 가겠습니다. 충정로에 있는 이응집인데요. 이응집. 이 집도 엄청난 네네네. 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오래된 내장 골목이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진짜 내장 하자는 얘기 딱 들었을 때 딴 거는 이 집 소개할까 저 집 소개할까 좀 고민이 있는데 이 내장은 정말 고민이 그렇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 집을 해야겠다. 또 마침 또 최근에 또 갔다 왔거든요. 답정. 일단은 이 골목이 정취가 너무 좋아요. 골목 자체가. 충정로역 2번 출구 나와서 큰 길 따라 조금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딱 꺾으면 시작이 되는데 약간은 그 수묵화로 현대도시 풍경을 그리면 좀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예술은. 그런 느낌이고 뭔가 마치 뭔가 이제 70년대 느낌이 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맛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딱 가보면은 여기를 찾으려 그러면은 인터넷 지도에서 찾기에는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인터넷 지도에는 분식집으로 나와 있어. 곱창집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분식 메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으로도 시작을 하셨나 봐요 처음에. 그리고 가게 이름에 그 다른 지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십리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왕십리 쪽에서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골목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긴 왕십리도 워낙 또 곱창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내장이 뭐 그럼.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메뉴에 뭐 국수, 냉면, 김치, 볶음밥, 만두국, 제육. 여기 근데 제육이 있어요 또. 아니 마음이 쏙 드네요. 이 집이네요. 곱창만 있는 게 오늘. 아니라 제육도 있거든. 오늘 이 네네. 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단언하건데 예. 제가 최근 한 5년간 먹어본 내장 쪽 특히나 이제 돼지 내장 요리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어떤 그 맛과 향의 골디락스 포인트를 찾았다. 골디락스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내장이라는 게 냄새를 완전히 뺄 수도 없고 어렵지. 또 완전히 뺀다고 하면은 그 매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추인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장의 냄새를 얼마나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만 남겨가지고 누구나 또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냄새를 약화시켜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느냐. 요게 어떤 그 맛의 골드락스 포인트인데 그 지점을 찾아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찬으로 뭐 양배추 무친 거 그리고 뭐 콩자반, 마늘장아찌 같이 이제 깔아주시는데 이 마늘장아찌가 또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어떤 그 리셋, 그 파라미터를 리셋하는 어떤 그 나의 뇌 속에 그 기름진 거 너 먹고 있을까 주의해. 그렇지. 요걸 리셋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게 해주고요. 이공계시죠 원래. 왜? 자,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보면은 때문에? 돼지곱창 그 소금구이, 양념구이, 그다음에 이제 소금 양념 반반 있습니다. 반반 있지. 반반은 가격도 있어야죠. 착해요. 1인분에 12,500원. 그래가지고 잘 모르면 반반 시키면 되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딱 반반으로 정말 소금구이, 양념구이 나오는데. 잠깐 이렇게 해서 12,500원이라고요? 네. 아니죠 1인분이니까 반반하면 이건 2인분인 거죠. 그래도 싸네. 그래도 싸죠. 어지간하면 삼겹살 하나만 2인분 해가지고 25,000원인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일단 그 소금구이를 딱 먹어보면은 아주 그냥 교본 같습니다. 진짜 돼지곱창이 살짝 튀겨진 그 껍질. 그렇지. 촉촉하면서도 기름진 그 안쪽. 그래가지고 그렇지. 하나 아삭 딱 씹어보면은 쿰쿰할까요? 정도의 느낌의 냄새. 그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내장에 또 매력이 풍미가 없는 없지. 거죠. 그럼. 그 정도 아주 옅은 향이 풍겨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미리 양념에다가 채소 함께 볶아서 나오는 알곱창이라는 메뉴도 있는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알곱창은 초벌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초벌된 걸 알곱창. 초벌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직접 이제 앞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서 나오죠. 그냥 데워서 식지만 않을 정도로 드시죠. 예. 그다음에 그 양념 곱창도 정말 그 곱창 특유의 그 기름진 맛이랑 어울렸을 때 이게 섞어졌을 때 가장 어울릴 만한 고추장 맛으로 딱 맞춰 놓으셨어요. 저기에 깻잎이랑 당면이 딱 들어가면서 향을 더해주죠. 그리고 이제 먹다가 야 이제 슬슬 약간 좀 그 내장 좀 지치는데 할 때 시킬 수 있는 게 술국. 정말 이 술국 하나만 가지고도 술국계를 평정할 만한 정도의 국물이고 그런 아주 진한 돼지뼈 국물에 돼지 머릿고기, 순대 이런 게 넉넉하게 들어간 이 술국 먹다 보면은 안 되겠다 알곱창 한 접시 더 한 번 더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다이의 기환. 네. 그리고
두루치기 네. 순대곱창 메뉴도 있으니까 어. 정말 뭐 내장을 중심에 놓고 그 전후 좌우로 즐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맛집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야채 곱창 볶음 이렇게 한 것도 사진을 봤는데 네네네. 야 여기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제육도 네네. 있고. 게다가 네. 제육도 있고. 이 집 찾아가기 뭐 어렵다 그러셨는데 예. 사실 하늘 보고 연기를 보고 찾아가면 됩니다. 곱창집은 이 집의 연기가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집은 충정로에서 연기 연기가 많이 펄펄 나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창자 부위, 그러니까 소의 창자가 있고 돼지 창자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돼지 창자가 더 어렵다고 느껴요. 손질도 그렇고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곱창은 소곱창이나 소 대창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덜 나뉘어요 호불호가. 예. 근데 돼지 쪽 창자는 그 특유 냄새가 되게 진짜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초심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집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진짜. 네, 기가 약간 막히게. 그 양념에서 볶아서 먹으면은 뭐 그런 것도 이제 맛깔나게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그리고 양념도 되게 아까 잘하는 거예요. 소금구이를 그 제공하는 빨간색 장이 있죠. 예. 거기 찍어 드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게 좀 더 맛있겠다. 나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맛있겠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돼지 창자를 찍어 먹는 그 특제 이제 다진 양념장이 있어요. 그게 집집마다 다른데 어떤 집은 약간 라면 스프 넣은 같은 약간 불량스러운 소스 맛이 나는 집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보드랍고 순한 계통의 양념을 내주는 집도 있고 다 다릅니다. 충정로의 맛집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 첫 직장이 이제 충정로였는데 네. 그 참 골목골목마다 그럼. 맛집도 정말 많고 맞아요. 한번 또 오랜만에 찾아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 네네. 들었습니다. 전오겸님께서 저희 신랑이 미국인이에요. 미국 분인데. 네, 저 만나기 전엔 내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막창에 꽂혔어요. 툭하면 막창을 배달시키자고 해요. 이제 막창이 지겨워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창은 돼지 막창은 창자고요. 돼지 창자의 끝 부분이고 소의 막창은 소 위의 네 번째 위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가 다르구나. 홍창. 막창이 이제 소와 돼지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막창은 네 맨 번째 마지막 위. 위 홍창이라 불리우는 그런 근육 덩어리. 아무튼 네. 미국인 남편분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막창 플리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제가 준비한 집은 술국을 파는 집인데 이건 좀 전에 탁 PD님이 하셔가지고 차라리 소장님이 가져온 이 아이템이 좀 희귀 아이템이거든요. 요걸 듣는 건 알 것 같아요. 네. 서울 서대문구 수색에 예.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모래내 시장 안에 여기도 맛집이 많아요. 딱 들어가시다 보면 정말 내공이 딱 느껴지는 간판에서부터 내공이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직관적이다. 디귿집인데요. 디귿집인데 이 집은 상호 이거는 그냥- 상상도 안 되게 당내장을 팔아요. 아니 저기 아니 근데 이거는 상호를 그냥 그대로 말해도 이거는 그냥 고의일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와. 그냥 상호가 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당내장을 파는 집입니다. 우리가 소내장, 돼지내장만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소외된 아까 생선 대구내장과 그다음에 그 당내장을 갖고 왔는데 제목이 모든 것이네요. 여기 당내장을 당내장은 파는, 기본적으로 형체가 보면 굉장히 왜소하죠. 소내장 뭐 돼지내장처럼 두껍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질긴 면발 같은 게 막 이제 막 이렇게 잘게 썰어져서 그렇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운탕처럼 끓여요. 좋아. 네. 좋아. 매콤하게 대파 많이 썰어 넣고 그다음에 볼볼 끓이는데 운이 좋을 때는 닭 알주머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돼지나 소는 내장에서 따라할 수 없는 알이 조그만 알부터 조금씩 커지는 이 알줄을 예. 그게 들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운이 좋으면. 네, 뻑뻑한 노른자 맛이 맞아, 나는데 이게 또 들어 있으면 굉장히 일단 흐뭇해요. 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들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왜 없어요? 그러면 벌써 다 팔았어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하나의 내장이 있습니다. 소 허파찌개가 있어요. 허파찌개. 네, 소 허파찌개. 여기 소도 다뤄요? 소 중에서도 남들이 안 다루는 허파만. 소 허파찌개는 지금 주로 소외된 내장들을 이렇게 그렇죠. 어루만져 소외된 주시는. 내장에 모여드는 세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허파는 이제 폭신폭신한 맛. 예전에 그 순댓집에서 돼지 허파는 많이 드셔봤죠. 그렇지. 네, 소허파는 이제 그거보다 더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허파찌개를 끓이는 거를 조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미역 불어나듯이 국물을 이게 보면 해면채잖아요. 국물을 쫙 머금으면서 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딱 드실 때 그 국물에 담뿍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다 이제 국물이 양념 국물이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와 이게 무슨 되게 맛있는 두부 뭐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근데 약간 닭내장이랑 뭐 베이스 국물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겠지, 그렇겠지. 네. 안에 든 것만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제 웅디가 좋아하시는 닭발이 있습니다. 닭발. 닭발 네, 맛있죠. 닭발. 예. 여기 뭐 비주얼이. 그러니까 이게 닭발이에요? 예. 지옥불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또 생각만큼 맵진 않습니다. 엄청 빨가네. 빨간데 생각만큼 맵지 않고요. 어이구 세상에. 여기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예. 보통은 아유 찌개는 2인분부터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닭발 하나랑 솥파찌개 하나요, 뭐 아니면 닭내장 하나요, 소자 좋다. 하나요 그러시네요. 아 그렇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인심이 그렇지.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래내 시장에서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네요. 모래내 시장 자체가 축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가시는 게 거기 좋습니다. 재개발되나? 어이구 모래내 시장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있는 맞아. 좋은 시장인데 네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집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장 맛집으로 함께했는데 진짜 그 인상 깊은 맛집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옥냥이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염통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